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청년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방송 중에 약속드렸던 박정희 대통령과 남로당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분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추종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남로당 활동을 하셨긴 하셨습니다. 1945년 이때부터 1950년도까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박정희 각하께서는 육군사관학교 2기 생도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박정희 각하의 친형 박상희님께서 돌아가시는 부모님 곁으로 가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친형의 죽음에 슬퍼하고 판단력이 흐렸던 박정희에게 그때 당시 남로당 군사 총책이었던 이재복 목사가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뭘로 꼬드기냐? 네 친형을 죽인 이승만에게 복수를 하자고 꼬드기고, 그리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그때 당시 친형의 죽음으로 판단력이 흐리고 우울에 잠겨 있었던 박정희 각하께 회유하며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남로당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각하가 전향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전향을 하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1948년도 10월 19일 날 발생했던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여순 반란 사건 주동자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는데요.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군 장성급으로 있었던 백선엽 장군, 그리고 백인엽 장군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때 당시 그냥 군인이었으니까 박정희를 사형시키는 것보다 남로당 소속 인원들의 명단을 불개해서 전향시키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말한 여순 반란 사건은요, 여러분들, 1948년도 10월 19일 날 전남 여수 순천 지역에서 국경수비대 제14연대 소속 좌익군인들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군인들이 일으킨 군사 반란 사건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박정희 각하께서는 그때 당시에 군에 숨어 있었던 남로당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 박정희 각하의 남로당 명단을 제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군에서 숨어들어 있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추종자들을 색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모든 국가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었던 경제 발전을 이룩합니다. 그때 당시 모든 국가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고 그랬습니다. 북한보다,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보란듯이 경제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일어서는데 첫걸음을 내딛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누구나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의 형제가 저 세상으로 간다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옥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력이 흐린 상황에서 나의 형제를 누군가가 죽였으니 그 사람에게 복수하자라 그러면 안 그래도 판단력이 흐린데 그 복수심에 꼬드김에 잠시 잠깐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치만 뒤늦게라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때 당시 백선엽 장군님과 백인엽 장군님께서 우리 군대에 숨어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추종자들, 즉 남로당 소속 인원들을 색출하는데 도와달라 라고 했을 때 박정희 각하는 협조를 했습니다. 과연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추종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단연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추종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나의 형제, 친형이 어머니, 아버지 곁으로 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판단력이 흐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 남로당 군사 총책 이재복 목사가 접근을 해서 5만 가지 회유를 하고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그 꼬드김에 넘어갔다가 여순 반란 사건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나라 군대에 숨어들어 있었던 남로당 소속 인원들을 하나하나 명단을 제출해서 그때 당시 군대에 숨어들어 있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추종자들을 색출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했었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첫걸음을 내딛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남로당에 들어가게 된 그때 당시의 상황, 친형의 죽음, 그리고 이때를 틈타서 이때 박정희 각하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우울감에 빠져 있으며 하루하루가 지옥일 때 너의 친형을 죽인 사람에게 복수를 하자. 그리고 재정적인 도움을 돕겠다. 라며 회유를 하고 꼬드겼던 목사. 이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여순반란 사건으로 계기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때 당시에 국방부가 우리나라 군대에 숨어들어 있었던 남로당을 그 인원들을 색출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네가 박정희 각하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추종자라고 말하기 이전에 여순 반란 사건 그것을 조사하면서 박정희 각하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로 인해서 무엇이 드러났으며 그 이후에 박정희 각하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국가들이 불가능이라고 말했던 경제 발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남로당에 들어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이 어머니 아버지 곁으로 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냐고. 그리고 이때를 틈타서 남로당에 가입할 것을 꼬드기고 회유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냐고 명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추종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이 남로당이 어떤 활동들을 했고 이 남로당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뭣도 모르면서 제대로 뭐 하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댄다고. 앞으로 정확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100번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팩트와 사건들을 가지고, 역사 사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반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방송 키고 카메라 앞에서 떠들어댄다고요. 당신들 착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깨부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튜브 채널 청년의 시선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청년의 시선을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유튜브 채널 청년의 시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